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거기 스피커 켜져 있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뵙네요.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일주일 됐나요? 네. 되게 까마득해요. 1분 남았네요. 이제 바로 실행해 주시네요. PPT 안 만들고 있었는데, 음, 한 이틀 전부터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발표하는 데 인사가 있더라. 우리 지혜 선생님. 정말요? 네네. 감사합니다. 스피커에 인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 7시 됐는데 한 1, 2분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CP를 한 안녕하세요. 사라지셨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섯, 여섯. 아직 카톡방에 메시지 확인 못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한 1, 2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신기하시네요, 대단히. 신기하시지? 카톡에다가 사진 남겼어요. 감사합니다. 사진 남발하셔가지고 운동 안 하나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졸업생 윤지혜입니다. 네, 발표하는 동안에는 잠시 음소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2022년 7월에 입학을 했고요. 2023년도 7월에 졸업을 해서 아이캔 유튜브를 알게 된 지는 이제 2년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하고 함께 기록부부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희 부부가 하는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일상 기록에서 가족 이야기부터 또 쉐어하우스 운영 등 재테크 기록에 대해서도 적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쉐어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이렇게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몇 번 발표나 강연을 해봤는데 사실 온라인에서 이렇게 줌으로 강연을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리허설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혹시 미흡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직장과 집을 열심히 오가던 저희 부부에게는 고민이 생겼어요. 아내인 저는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업무와 그리고 선택권 없이 주어지는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조직 생활에 답답함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퇴사하고 싶다는 욕구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한편 남편은 성장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회사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현재 있는 직장에서 성장을 하고 싶었는데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존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 이외에 나만의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여러 가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아직 아이캔유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유행하던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경매 강의에 관심이 있어서 서울로 오가면서 특강을 수강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강사님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무료 특강으로 쉐어하우스 운영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해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러서 쉐어하우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일이었어요. 당시 저희는 직장은 5년 차였고 이제 쉐어하우스는 막 1년 차로 첫 걸음을 내딛고 있었는데요. 야심차게 2020년도에 1호점을 딱 오픈했는데 다들 기억하시는 너무나 큰 사건이 생겼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저희 쉐어하우스 계약과 운영 같은 측면들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회사 업무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반복되는 야근과 주말 출근 때문에 쉐어하우스를 추가로 오픈하는 것은 언감생심처럼 느껴졌어요. 반면 남편은 리스크가 없는 부업이라는 생각, 그리고 회사 이외 활동으로 자존감을 올린다는 니즈에 맞는 부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차근차근 쉐어하우스 지점을 늘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은 쉐어하우스를 혼자 운영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함께하는 활동이 아닌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직장인으로는 10년 차, 쉐어하우스 운영은 5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혼자 처리하는 일로 변질되면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때의 두근거림은 사라지고 그저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로 변질되게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부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벌이가 조금 더 생겼지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각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퇴근 이후와 모든 주말 시간을 쉐어하우스에 쏟는 남편에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했고
남편은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었기 때문에 관둘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준 쉐어스가 이제 서로의 마음속에 되었고 불화의 요소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선택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까? 행복은 어떻게 얻어야 하는 것일까?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이어가던 차에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이캔 유튜브 대학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함께하는 힘과 이타성의 힘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시각으로 다시 쉐어스를 바라보니 우리 부부의 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가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고요. 3년 만에 쳐다본 쉐어스는 도움과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였어요. 남편은 혼자 일하느라 이미 많이 소진된 상태였더라고요. 저는 아이캐뉴에서 배운 이타성의 가치를 쉐어스에 입혀보기로 했습니다. 이타성은 남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이 얻어간다는 것을 아이캐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타성의 옷을 입힌 쉐어하우스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아이캐뉴 과정에서 배운 기록 습관 덕분에 아이디어와 계획을 노션에 적고 블로그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으면 저희끼리 나누고 싶은 게 아이캔유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깨달은 내용들을 저희 안에만 담아두지 않고 이렇게 강의로 꺼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3부작 무료 특강을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세 개로 쪼개서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진행한 1강에서는 쉐어하우스 운영의 가치라는 주제로 아이캔유를 통해 배운 이타성과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 근력이 어떻게 저희 부업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2강, 3강에서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오픈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매뉴얼 같은 기술들에 대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 듣고 나시면 쉐어하우스를 마치 머릿속으로 오픈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캔유에서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돈을 버는 데 연결했는지의 인사이트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캔 유튜브를 만나기 전과 후로 저희 쉐어하우스를 대하는 철학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캔유를 만나기 전에는 월급 외의 부가소득을 창출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서 쉐어하우스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 부부 중심의 활동이다 보니 입주민과의 교류는 최대한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쉐어하우스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캔 유튜브를 수강하면서 쉐어하우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우선 우리 쉐어하우스가 선한 영향력을 실현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캔유에서 배운 기록 스킬이 마케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업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타성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업이라는 차별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바뀌다 보니 쉐어하우스 운영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더 강화하게 되었고 입주민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본론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강의가 끝난 후에 네이버 폼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미리 이렇게 안내 말씀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부부 KNU 과정을 수강한 이후에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 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편하게 마이크 켜고 바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손을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마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쉐어하우스는 편하게 얘기하자면 하숙집 같은 개념이에요. 예전에 하숙집은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음식도 차려주셨잖아요. 요즘 쉐어하우스는 음식을 차려주기보다는 아파트나 빌라를 한 채 이제 빌려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3명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것이 쉐어하우스 운영의 기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쉐어하우스 시작 계기는 아까 앞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처음에 5년 전에 시작할 때는 제가 퇴사하고 싶은 마음과 남편은 자존감을 올리는 회사 활동 이외의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쉐어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 위치는 저희가 지금 세종시, 서울시, 춘천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총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식사는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 먹어서 하는 방식이고요. 쉐어하우스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부업들을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중에 쉐어하우스가 가장 좀 리스크가 덜 들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 저희는 끌려서 쉐어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끝나고도 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때를 활용해서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월에 제가 본격적으로 쉐어하우스 운영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함께 하기로 한 이후에 아이캔유에서 배운 이타성의 가치를 담은 쉐어하우스로 재탄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이타성이냐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막상 쉐어하우스를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매번 해야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 주거에 필요한 비품들을 최소한으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최대한으로 해줄 것이냐 이 부분에서 항상 고민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이 수익성과 직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수익성과 이타성이 정반대의 개념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과연 이타성을 발휘할수록 수익성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흔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타성을 발휘할수록 수익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예를 들어 다른 부업 같은 경우 스마트 스토어가 생각날 수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일회성 구매를 대부분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장기 계약 관계를 유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타성을 기반으로 좋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때 저희 쉐어하우스가 브랜딩이 되고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부터 본론이 들어가는데요. 본론에서는 이타성을 중심으로 쉐어하우스의 3가지 영역에서 실현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간 세팅, 두 번째는 소통, 세 번째는 입주자 케어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먼저 이타성을 담은 공간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쉐어하우스 거실 모습인데요. 예전에는 다른 쉐어하우스들하고 비슷하게 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 위주로 꾸며놨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집에서 이 가장 큰 공간인 거실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창가 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폼롤러랑 매트를 보실 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서 모일 수 있도록 그 앞에는 테이블과 모듈형 소파로 바꾸었고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확실히 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얻게 돼서 뿌듯했던 리뉴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인실 모습인데요. 왼쪽은 이제 예전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1인실 모습인데 한 명당 침대와 테이블, 옷장 이렇게 평범한 모습의 1인실이었어요. 그런데 1인실을 이번에는 마치 2인실처럼 넓게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벙커 침대를 하나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실과 아래에서 취미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를 함으로써 수평으로만 사용하던 방을 수직 공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늘려보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2인실인데요.
2인실 공간도 예전에는 2층 침대가 하나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친구들끼리 나누어서 1층이나 2층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공간을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옷장과 어, 데스크 공간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리뉴얼을 하면서 2인실에다가도 2층 침대를 2개 넣어주고 위에는 침실로 사용을 하고 아래 공간은 짐을 보관하거나 취미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책상도 조금 더 널찍하게 바꾸어서 같은 방의 크기지만 1인이 더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크게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사이에는 커튼을 설치해서 2인실이지만 좀 더 프라이빗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타성을 담은 소통인데요.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5년 차에 접어들어서야 처음으로 입주자 환영회를 개최를 했어요. 이전까지 하드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부분이었다면 이번부터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강화했는데요. 아이캔유 수강을 하면서 미리 캔버스를 처음 사용하게 됐는데 이제 제법 손에 익어가지고 이렇게 초대장을 만들기도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주자 환영회를 개최한 목적은 이 골든타임 내 입주자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인사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요즘 대학생들이 강의나 알바, 봉사활동으로 워낙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아도 의외로 서로 만날 일이 적고 한 지붕 아래 살아도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초반에 인사할 타이밍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는 저도 요즘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등이 궁금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러한 딱딱한 관계보다는 인생 선배의 느낌으로 다가가고 불편 사항이 있을 때 편하게 말을 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주자 환영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쉐어하우스에서 자체적으로 성장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의 화단 가꾸기잖아요. 나를 식물 가꾸듯이 돌보고 키워서 향유하는 즐거움을 나누라는 가르침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만들 때 새롭게 리뉴얼할 공간을 좀 극대화하여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돌보기 파트에서는 뭐 샐러드를 만들어 먹거나 2층 침대 아까 보셨던 곳 하단부에서 휴식하는 시간 등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생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후회를 담아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간 내에서 자신을 돌보고 키우는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월 2회 이상 인증을 해주면 다음 계약 시에는 월세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한 친구가 유독 열심히 참여해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에는 학생별로 소소하게 간식을 준비해서 전달했는데요. 포스트잇에는 이름을 적어서 환대의 느낌을 주고자 했고요. 이 간식 이벤트가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입실하고 퇴실할 때 청소를 해주고 개인적으로 청소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 기회를 리뉴얼을 바탕으로 월 1회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열심히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자주 청소를 방문하니까 학생들도 정말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는 그 피드백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캔유와 연계를 해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해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방학 동안에 신청자에 한해서 교수님의 거인의 노트를 함께 읽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이렇게 독서 챌린지를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아직 학생들은 아쉽게도 기록과 독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지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학 중에 너무 바쁜 것도 한 요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2차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리 대학 생활을 이렇게 지방에서 하게 된다고 해도 사실 학교 집만 오가다 보면 그 지역을 즐기는 데는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 평소에 함께 하고 싶던 지인들을 초대해서 1박 2일 동안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숙박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이거는 다행히 신청자가 여러 명 나와서 같이 추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김익환 교수님의 저서를 3종 세트를 비치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여름방학 때 각 호점을 돌면서 책을 비치를 해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김익환 교수님을 접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타성을 담은 공간 세팅, 소통, 입주자 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번 다시 질문을 받고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식사 준비는 어디까지? 식사 준비는 저희는 전혀 하지 않아요. 예, 식사는 예전 하숙집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요즘 학생들은 직접 식사를 해 먹거나 아니면 주로 밖에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질문을 보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부업 중에 왜 쉐어하우스여야 하는지에 대한 혹시 질문이실까요? 네, 그 아, 쉐어하우스라는 게 네, 우리가 보통은 조금 젊으신 분들이 요새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쉐어하우스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서 네, 조금은 그 쉐어하우스의 운영에 대한 관심이 저는 많아서 이 강의를 좀 네. 신청하게 그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아, 인테리어나 그 이후에 준비된 상황이 어떻게 아, 준비가 되셨기에 쉐어하우스를 아. 오픈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처음 오픈했던 때가 결혼하고 6개월 뒤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 노하우가 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시기에 그 강사님께서 특강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제 기억을 되살려 보니 예전에 제가 호주에서 1년 동안 그 워킹 홀리데이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살았던 방식이 쉐어하우스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한 것이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아이캔유에서 쉐어하우스 특강을 준비하게 된 것도 사실 하숙집이라는 게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아주머니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름이 쉐어하우스로 변화된 것뿐이지 사실 운영 방식은 젊은 사람이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더라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소통 방식에 있어서 요즘 친구들은 온라인 소통을 즐기다 보니 그쪽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아이캔 유튜브 대학을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블로그도 운영하실 수 있고 기록도 하실 수 있고 또 디지털 도구들도 다루시는 것들을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 이게 꼭 젊은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오히려 이타성을 가진 분들이 쉐어하우스를 운영한다면 입주자들에게도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아이캔유에서 한번 특강을 준비해보자라고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희는 이전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쉐어하우스 특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주로 학생들만 직장인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학생들은 학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 계약 기간이 6개월, 1년씩 계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훨씬 편리하고요. 직장인들도 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3개월, 4개월, 그리고 계약하는 기간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 시작할 때 딱 그리고 방학 때 딱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계약을 하게 돼서 굉장히 수월한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좀 입출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쉐어하우스를 6개월간 리뉴얼에 참여하면서 제가 아이킹 유튜브 대학에 처음 등록했던 떠오르더라고요. 유튜브에 등록하신 이유는 모두 다 비슷한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이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쉐어하우스를 리뉴얼하면서 제가 성장했다는 것을 스스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다 아이캔 유튜브 대학 덕분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좌측에 띄어져 있는 글은 제가 1학기를 수강하고 과제로 제출했었던 4쪽 글쓰기예요.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 입학한 이유와 2달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적었던 내용인데요. 그때 사실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출근해서도 사람들과도 별 트러블 없이 잘 지냈고, 퇴근을 하고 나서도 운동을 하고, 주말이면 가끔 여행도 다니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고, 끊임없는 불만족과 불평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캔 유튜브를 만나면서 열심히 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이때 사실 저도 처음으로 노션을 접했고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도 이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 아이캔 유튜브 대학을 수강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열어보았는데 굉장히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더라고요. 정규 과정을 소화하고 소모임에도 참여를 하고 잠시나마 1학기 등록생들 지원하는 튜터 활동도 했었고요. 졸업 후에는 서울 남서부 모임 학습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 아이캔 유튜브가 제가 얻은 큰 결과물 같아요. 사실 이전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과만 대화를 했지, 이렇게 저와 어, 10살, 20살 이상 차이가 나거나 혹은 또 밑으로 대학생들과도 이렇게 대화하는 일이 많이 없었고, 항상 또래들과만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캔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 저의 활동 반경, 그리고 생각 폭도 굉장히 넓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1, 2, 3학기를 마치면서 배운 것들을 한번 그 당시에 쭉 정리했던 내용들이에요. 어떤 것들을 늘었냐 보니까 나를 성찰하는 능력이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능력,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을 하는 방법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저희 3학기에 들어서는 소유냐 존재냐와 미움받을 용기를 읽고 나서 글도 쓰고 본격적으로 소모임도 활동을 하면서 이타성과 공동체 감각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1, 2, 3학기를 거치는 동안 새롭게 도전한 것들도 많았더라고요. 기록으로는 다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인생지도 그리기, 그리고 제가 2학기를 수강한 당시에 출간되었던 이름 다이어리 작성, 그리고 3학기에는 나다움 지도 그리기까지 이어졌고요. 혼자서 하던 공부가 소모임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해나 프로젝트 시작이라고 제가 3학기에 한 결과물인데, 이거는 해나 프로젝트, 해본 것을 나누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캔 유튜브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이 좋은 과정을 대학생 버전으로 조금 각색해서 한번 자기계발 모임을 운영해보면 어떨까라는 결심을 하게 돼서 근처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프로젝트성으로 6회간 자기계발 모임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 저는 항상 인풋만 채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이캔 유튜브 대학을 통해서 가진 게 많지 않지만 나누기 시작을 했더니 제가 얻어가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나눔을 반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얻은 결론은 이제 나는 나의 배움을 돈으로 바꿀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백만장자 시크릿 같이 다들 읽으셨을 텐데 이 책에서는 도전하는 용기를 얻었고요. 그리스로부터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와 소유냐 존재냐부터로는 이타성과 공동체 감각을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이 배운 것들을 잘 조합해서 나만을 바꿀 자격이 우리는 충분합니다.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왔지만 끝없이 인풋만 하다가 지쳐버리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이제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정체성을 바꿔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 상품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로 읽히게 되면서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일상 자체가 공부가 되고 즐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생산자가 되어보는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타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쉐어하우스 리뉴얼 하는 동안 이렇게 이타성을 발현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긴 기록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을 못 해주신 분들 있으시면은,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 번 더 받고요. 아니면 간략하게 소감이나 질문 편하게 말씀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다음 강의에서는 앞으로 쉐어하우스 실질적으로 오픈하는 방법,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해서 강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강의가 좋아서 그냥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하나 특별한 조금 참여 이유가 있었는데 네. 제주도에 제가 집을 지어놓고 지금은 남한테 이제 맡겨놓은 상태예요. 어, 그러면 제주도의 서귀포 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서울의 태생이고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이렇게 월남하셨던 분들이었고 다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서울 이외에는 뭐 지방에 살아본 적도 없고 음, 지방에 아는 연구자들이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경험상 제가 살아왔던 경험상 제가 서울을 떠나면 제주도에 살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음, 2019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집을 네. 지어서. 똑같은 집을 세 채를 지어서 아, 친구 같은 인생의 동반자 같은 사람과 같이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지었는데 사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다 어,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시 극복하고 어쨌든 그때는 준비가 덜 됐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서귀포의 남원의 지역은 사실 귤밭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귤밭의 중앙에 집이 턱하니 있어요. 음, 이런 조건을 좀 활용해서 이게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제주를 관리하는 쉐어하우스를 기획해 본다면 이게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일 수 있는지 또 어떤 음, 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 음. 강의를 열어주셔서 질문드립니다. 아, 일단 쉐어하우스가 될 수도 있겠고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단기 임대 플랫폼에 올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33M2라고 단기 임대를 온라인으로 계약하고 또 임대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수요자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일주일 단위로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머물 수도 있고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쉐어하우스처럼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단기 임대 형식으로 주게 되면 오히려 월세 같은 것도 더 받을 수 있고 관리도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직장이나 학교가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쉐어하우스도 방학 동안에는 교사나 직장인들 단기 연수 오는 분들을 그 33M2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단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하셔도 좋아요. 저희처럼 학기 중에 만약 학생 수요가 있다면 임대를 주고 방학 동안에는 단기 수요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비품이나 시설만 세팅을 해놓으실 수 있다면 플랫폼에 올리는 거는 사실 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면 돼서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저희가 다음 강의에 좀 정리해서 한번 카톡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너무 부럽네요. 제주도에 가지고 계시다는 게. 아니요. 그리고 다음 예, 네.
네. 그런데 저의 입장은 굉장히 좀 그 짐스러워졌어요. 활용을 잘 어, 못하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요새는 또 제주도의 그 관광 붐이 굉장히 좀 거품이 꺼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해 플랫폼에 주시니까. 등록해 보시면 정말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공부해 볼게요. 네. 아, 네. 그리고 이준 선생님 질문하신 입주하는 사람은 알던 사람끼리 오나요? 알지 못한 사람끼리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2인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친구랑 함께 입주하고 싶다고 같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수칙 같은 것도 다음 강의에 한번 보는데요. 공동생활수칙 만들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치회처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자 환영회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호점별로 다르게 공동생활수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위치 선정과 소비자를 선택하는 방법. 아, 이것도 다음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위치 선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학가, 저희 같은 경우에 대학생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대학가 근처에 구축 아파트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소비자 선정하는 방법도 아마 직장인과 대학생 중에 어떠한 타겟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어, 조금 전에 한번 잠깐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잘 밀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 또 직장이 있는 곳에는 상대적으로 월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단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개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다음 강의에서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시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 단톡방에 설문조사 하나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2주 뒤에 쉐어스 오픈 매뉴얼에 대해서 어, 강의를 준비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주소 좀 한 번만 카톡방에 아, 올려주시겠어요? 네. 네, 제 블로그 주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